안녕하세요. 리엔시바이오 윤지숙입니다. 오늘은 All About 파이토프리콜라겐 12,000이란 주제로 파이토프리콜라겐 12,000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한두 시간씩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최대한 압축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리뉴얼을 안내드리고요. 두 번째로 파이토프리콜라겐 펩타이드, PPP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응용하실 수 있도록 실전 응용 포인트를 짚어드리겠는데요. 콜라겐 영양요법과 약국 실전 응용 사례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프리콜라겐 12,000이 어떻게 리뉴얼되었을까요? 먼저 영양은 듬뿍, 더 맛있어졌습니다. DNC 파이토프리콜라겐 펩타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00mg이 들어있고요.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BCAA 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븐베리 농축액, 아로니아 농축액, 레몬 농축액, 비타민 같은 슈퍼푸드와 항산화 성분은 더욱더 증량되었고요. 콜라겐 생합성을 돕는 삼총사 잘 아시죠? 비타민C, 비오틴, 철분인데요. 그 중에서 비오틴과 철분의 함량이 증량되었고요. 꿀, 아가베 시럽, 자일리톨로 고급스럽고 청량한 단맛을 구현하였습니다. 소비기한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났고요. 대사성 질환 개선, 조성물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콜라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가 5가지를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콜라겐은 동물에만 존재한다. 두 번째, 콜라겐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 세 번째, 콜라겐은 피부에만 좋다. 네 번째, 콜라겐은 성인 여자에게만 좋다. 다섯 번째, 아마 약국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으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콜라겐은 건강기능식품이 좋다. 콜라겐이 동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과학자들이 합의하기를 주로 동물이나 대부분의 동물, 특히 포유동물에 많이 발견되는 섬유 단백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동물성 콜라겐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피쉬 콜라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왜 리엔시 바이오는 식물성 콜라겐 펩타이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을까요? 몇 년 전 중국에서 콜라겐 펩타이드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원료 쇼티지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성 콜라겐에 의존하다 보니 자원의 한정성을 느끼게 되어서 리엔시 바이오에서는 신소재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식물성에서 콜라겐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식물 세포벽에는 프롤린이나 하이드록시프롤린 혹은 글라이신이 풍부한 당 단백질이 1에서 10%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경고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흡수율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식품에 존재하는 콜라겐은 분자량이 약 30만 달톤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들의 흡수는 10%밖에 되지 않고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는 대부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인데요. 분자량이 1000에서 3000 달톤 정도 되고요. 이들의 흡수율은 50%입니다. 리엔시 바이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나노콜라겐 펩타이드와 파이토프리콜라겐 펩타이드는 분자량을 모두 500달톤 이하로 잘게 쪼개 놓았기 때문에 흡수율이 90% 혹은 90에서 98%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분자량을 잘게 쪼개 놓았을까요? 체내에서는 콜라겐 소화 요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엔시 바이오의 효소 가수분해 원천 기술로 500달톤 이하로 잘라놓았고요. 자, 콜라겐과 콜라겐 펩타이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콜라겐은 분자량 30만 달톤의 고분자 단백질이고요. 이를 가수분해한 게 콜라겐 펩타이드죠.
500달톤 이하의 콜라겐 펩타이드는 90에서 98%까지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콜라겐, 체내에서 콜라겐이 될까요? 콜라겐이든 콜라겐 펩타이드든 섭취한 다음에 아미노산 단위로 흡수가 되죠. 섭취한 다음에 체내에서 콜라겐으로 생합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단백질을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PPP는 프로콜라겐 타입 1, 즉 1형 콜라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콜라겐 왜 먹는 거죠? 아주 유명한 광고죠. 언니 콜라겐이 간식도 아니고 기왕 먹는 거 기능성 인정받은 걸로 먹어라. 이 광고에서는 콜라겐이 어떤 기능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콜라겐을 왜 먹는 걸까요? 먼저 나이가 들면은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가 생합성되는 속도보다 빨라집니다. 30대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계속 감소하게 되고 노화와 함께 탄력성과 복원력도 계속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되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게 되죠.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성인의 피부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 첫 5년 동안 약 30%가 감소하게 되고요. 폐경 후 20년간 매년 2.1%씩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에스트로겐이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의 생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 두께를 유지하고 체내 수분 보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면 콜라겐 펩타이드의 밀도와 구조가 개선되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피부를 보시면 조직화된 콜라겐 섬유가 아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콜라겐 섬유 길이도 굉장히 길죠. 그런데 노화된 피부를 보시면 콜라겐 섬유도 감소되어 있고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주름지고 위축되어 있고요. 진피까지도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0대 이상은 20대보다 잘려진 콜라겐 양이 약 4.3배 많다고 하네요. 콜라겐은 피부에만 좋을까요? 저희가 2018년에 파이토 콜라겐 3500이라는 제품을 롯데홈쇼핑에 런칭한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약사님들의 피드백을 보니까 항산화나 피부 쪽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문헌 조사를 했고요. 국가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NC 바이오 연구소에서 어떤 국가과제를 수행했었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미네랄 콜라겐에 대한 내용으로 트리콜라겐 몽크비타, 해물팩트에 응용이 된 연구였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는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피부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대사성 질환, 특히 고혈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 프리콜라겐 12,000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콜라겐이 성인 여자에게만 좋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의 결합 조직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단백질의 30%가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진피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가 콜라겐이라고 알려져 있죠. 현재까지 알려진 콜라겐은 30여 종이 넘는데요. 대부분 1형 콜라겐하고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형 콜라겐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콜라겐은 1형 콜라겐을 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생리활성이 풍부한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를 함유한 제품을 약사님들께서 직접 드시고 피드백을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피부, 피로회복, 관절 근육, 위장, 통증 및 저림, 모발, 혈압, 전립선, 요실금이나 방광염에도 좋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약국에서 소비자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광고에서 워낙 식약처 인증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식약처 허가받은 거냐, 인증받은 콜라겐이냐 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정관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콜라겐의 기능성을 피부 건강이나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했고요. 이들의 지표 성분은 GPH나 GP가 대부분인데요. 분자량이 285달톤 정도 됩니다. 약 3% 정도 함유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97%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은 단 3.6%. 자, 그렇다면 왜 대부분 건기로 출시하지 않았을까요? 기능성을 아까 피부 건강과 피부 보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능성 내용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할까요? 콜라겐의 흡수와 생성을 돕는 포뮬라를 가진 제품이 좋겠죠. 저희 파이토 프리콜라겐 12,000에는 베리나 석류, 레드비트,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포도씨 종자 추출물, 그다음에 콜라겐 생합성을 돕는 삼총사, 비타민 C, 철, 비오틴까지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토는 식물이란 얘기고요. 프리는 프리커서, 전구체란 얘기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펩타이드라는 의미죠.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는 유체의 개량 품종인 카놀라씨에서 추출한 원료인데요. 카놀라에는 동맥경화나 심장질환 위험성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5%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에루스산을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2% 이하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놀라 하니까 카놀라유를 떠올리시면서 우리나라는 GMO 호영 국가인데 그럼 이거 GMO 원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희 카놀라는 캐나다산 넌 GMO를 사용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넌 GMO 관리 홈페이지에서 저희 원료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엔시 파이토 프리콜라겐 펩타이드의 특장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펩타이드와 항산화 성분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까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성 콜라겐은 거의 없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항고혈압이나 항당뇨 기능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죠. ENC 바이오 윤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